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영화 리뷰를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화는 사실 이미 나온 지도 꽤 오래돼서 11년 차가 돼버렸죠. 곧 12년 차를 맞이하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영화입니다. 이제 와서 이 영화 리뷰를 올리는 게 너무 늦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일반적인 감상평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요점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 내용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죠. 보통은 플랜 A가 성공하면서 지구의 인류가 살아남는 영화로 리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플랜 A는 실패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플랜 B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영화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생각하는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영화가 끝에 가서 보면 마치 해피엔딩처럼 끝나는데 사실 플랜 B만 성공했다고 규정해놓고 다시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엔딩이 정말 뭐랄까요, 좀 슬프고 비장하면서도 주인공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몸짓 하나까지도 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찾아보시면 결국 플랜 A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다만 결국 뭐 확실치 않으니까 오픈엔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확실치 않은 미래라는 식의 그런 오픈엔딩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바뀌어진 결말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볼게요.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인류는 결국 멸종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먼지로 호흡마저 어려운 지경이죠. 그리고 농작물들이 먼저 멸종을 해요. 먹이사슬이 무너지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인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하느냐 혹은 이 위기를 뚫고 우주로 나가느냐이죠. 주인공 쿠퍼는 전직 나사 비행사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기 속에 나사마저 해체된 이후 쿠퍼는 농부가 되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쿠퍼와 딸인 머피는 해체된 줄 알았던 나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먼저 플랜 B입니다. 인류의 씨앗을 먼 우주에 생존 가능한 행성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A는 지구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우주의 살만한 행성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딱 봐도 플랜 A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고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중력 방정식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뭐가 됐건 플랜 A도 그렇고 플랜 B도 우주에 살만한 행성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죠. 때마침 토성 근처에 누군가 준비라도 해준 것처럼 웜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웜홀 건너편 우주에 후보가 될 만한 12개의 행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게 되는데 일종의 자살 미션이죠. 그리고 생존한 3명이 회신을 해온 겁니다. 살만한 행성이 여기 있다 라고요. 쿠퍼를 포함한 4명은 이 행성들 중 인류의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큰 난제가 있죠. 이 희망의 항성계가 초고대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지구와는 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 패러독스로 인해서 첫 행성에서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지구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쿠퍼의 자식들도 훌쩍 커버리게 되죠. 그보다도 이건 너무 늙어버리게 되죠. 브랜드 박사의 아버지도 사망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플랜 B를 실행하기 위해 플랜 A라는 떡밥을 던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당연하게도 지구에 남은 딸과 아들은 괴로워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행성에서 만난 만 박사는 공포감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세 번째 행성에서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쿠퍼는 결단을 내립니다. 브랜드 박사는 플랜 B라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행성으로 보내고요. 자신은 혹시라도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블랙홀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쿠퍼는 5차원 구조로 진입하게 되고 이 구조가 미래의 5차원적 존재가 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움에 절규를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과거의 자신에게는 나사로 찾아가는 좌표를 전달하게 되고
현재의 딸 머피에게는 중력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갑자기 5차원 구조가 사라지면서 쿠퍼를 웜홀을 통해서 태양계 토성 근처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인류는 쿠퍼가 보내준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쿠퍼는 딸 머피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딸 머피는 아빠와의 재회를 위해서 수년간 동면 상태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고요. 딸과의 재회를 마친 쿠퍼는 다시 브랜드가 있는 행성으로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차피 인류는 토성 근처까지 진출을 했어요. 만약에 화성의 테라포밍에라도 성공했다면 굳이 토성 근처까지 올 필요도 없었겠죠. 결국 웜홀을 통해서 태양계를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출선에 쿠퍼가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머피는 동면을 감행하면서라도 아빠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다시 브랜드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우주선을 타고 몰래 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우주선을 타고 그대로 건너편 항성계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쿠퍼도 좀 고생을 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쿠퍼는 이상하게도 간밤에, 그것도 남몰래 작은 우주선을 타고 큰 우주선을 탈출해서 웜홀을 통해서 건너편 항성계로 브랜드 박사에게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쿠퍼는 선발대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덩치 큰 우주선은 천천히 가고 쿠퍼가 좀 먼저 가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거기 브랜드 박사가 혼자 있는데 좀 잘 챙겨줘라, 웜홀에서도 서로 손도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썸씽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힘든 상황에 로맨스라니. 설마 이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끝낼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쿠퍼는 사실 좀 냉정하게 자식들을 뒤로하고 우주로 뛰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인한 듯 보이면서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플랜 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블랙홀에 뛰어들면서까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쿠퍼 스테이션을 보면서 감상에 빠져들죠. 그런데 머피는 좀 달라요. 존경하던 브랜드 박사가 사실 플랜 B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배신감과 공포감을 경험해야 했고요. 그보다 전에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빠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나이가 들고 나서 결국 아빠가 블랙홀에 뛰어들면서까지라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랜 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초는 정말로 머피를 강인한 인물로 거듭나게 했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쿠퍼 스테이션이겠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동면에 들면서까지라도 돌아올지 모를 아빠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한 강인한 결단력과 행동은 여린 딸의 감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감행했을 때에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빠는 분명 약속을 했죠.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을 분명 지킬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믿고 있죠. 블랙홀에 뛰어들 정도면은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살아생전 아빠를 보고 죽어야겠다, 그런 이유만으로 동면에 들 만한 인물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들 톰 쿠퍼는 뭔가요? 같이 아빠 한번 보고 죽자고 동면에 들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아빠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친오빠에게 마저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동면에 들면서 자신의 죽음을 연장해 가면서라도 기다렸다는 설명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분명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플랜 A는 결국 실패한다는 내용이면 어떨까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아빠 쿠퍼가 돌아오는 경우 쿠퍼 스테이션을 타고 웜홀을 통과하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게 침몰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끔찍해요. 브랜드 박사가 혼자서 영원히 동면에 들게 되면은 플랜 B를 시작도 못 할 수 있죠.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좀 맨파워가 좀 딸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플랜 B는 과연 생각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그 인간 배아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다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중력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 남녀 한 쌍이 필요한데 쿠퍼와 브랜드가 만나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건너편 항성계는 지나치게 큰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고 질량이 지나치게 큰 거대한 우주선일수록 웜홀을 통과한 후 자칫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분명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쿠퍼 스테이션은 곧 침몰할 테니 각자 도생으로 탈출하라 라는 말을 딸 머피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도 웜홀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류는 스스로 자멸할 거예요. 또 지구에서 미리 이런 말을 했었다면 토성 근처 우주 공간에서 아빠인 쿠퍼를 구출할 수도 없었겠죠. 결국 플랜 A를 통해 전 인류를 이끌고 토성 근처까지 가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몸부림은 다시 아빠인 쿠퍼를 우주 저편으로 돌려보내는 것. 거기까지였던 거죠. 결국 머피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봤지만 플랜 A는 결국 실패한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 머피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오히려 모든 숙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망한 아빠 브랜드 박사하고도 감정적으로 화해를 한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플랜 B를 실행하고 남은 인류의 멸망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플랜 A는 실패라는 너무나 잔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그리고 플랜 B를 실행해야 된다는 그 한마디를 아빠와 브랜드에게 알리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욱 확신이 드는 건 쿠퍼가 몰래 쿠퍼 스테이션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선발대 개념으로 단순히 쿠퍼 스테이션보다 조금 더 먼저 빨리 웜홀을 통과하려는 거였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하면 되는데, 뭔가에 쫓기듯이 몰래 급하게 탈출하는 모습은 결국 많은 점들을 시사해줍니다. 활용정점은 머피의 의미심장한 한마디죠. 어떠한 부모도 자식의 죽음을 지켜볼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돌려보낸 후 자신의 자손들과도 고별을 합니다. 결국 이 대사가 의미하는 바는 나의 죽음을 지켜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뒤에 남은 인류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한마디를 나누는 부녀 간의 만감의 교차는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감상적인 시간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픈엔딩은 오히려 플랜 B의 성공이 과연 준비된 인간 배아로부터인가, 혹은 브랜드 박사와 쿠퍼 커플로부터 시작된 정말 바늘 끝 같은 인류 생존의 극강의 위기를 통한 모험인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는 결국 실패하는 엔딩이라는 게 제 관점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조금은 부정확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웜홀을 통과하는 쿠퍼가 뒤틀린 시공간 속에서 브랜드 박사와 조우하는 장면이 묘사되죠. 이 장면이 굳이 쓰인 것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설마 두 사람 간의 무슨 인연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공간이 뒤틀림 속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존재가 조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화 후반부에 쿠퍼가 블랙홀에 뛰어드는 과정을 보시면 말하자면 여기도 시공간이 뒤틀린 곳인데 우주먼지들을 마치 빛처럼 맞는 과정이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블랙홀이 강착 원반에 분쇄된 그야말로 우주먼지들인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다른 존재들과의 조우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미 우주먼지가 되어버린 쿠퍼 스테이션의 딸, 그리고 인류와 조우하는 순간이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주먼지가 된 딸과 블랙홀이 뒤틀린 시공간 안에서 조우하게 된다니 정말 슬프기도 하고 좀 비장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철학적인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좀 의료나 병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